오래전 조선 중기의 한양에는 말하지 못한 사랑 하나가 평생의 한으로 남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신분과 운명의 벽 앞에서 끝내 고백하지 못한 한 남자의 애절한 사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인조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한양의 북촌에는 대대로 학문으로 이름난 김씨 가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씨 가문의 외아들 김진사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의젓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의 집 담장 너머에는 역시 양반가인 박씨 가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의 외동딸 소희는 달빛처럼 맑고 고운 아이였습니다. 어린이 한복 입은 10살 정도의 소년과 긴 댕기머리 소녀, 봄꽃이 친 순수한 어린 시절 장면. 두 집안은 대대로 가까운 사이였기에 김진사와 소희는 어릴 적부터 담장 너머로 자주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소희는 매번 김진사에게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였고 김진사 역시 그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즐거웠습니다. 진사 도련님, 오늘은 무슨 책을 읽으셨어요?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소희의 맑은 목소리에 김진사는 언제나 정성껏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맹자를 읽었습니다. 소희 아가씨, 측은지심에 대한 구절이 참으로 좋더이다. 측은지심이요? 그게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지요. 소희 아가씨처럼 마음씨 고운 분이라면 이미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음을 나눴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진사가 16이 되고 소희가 15이 되던 해, 두 사람의 마음은 어느새 우정을 넘어선 무언가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진사가 17이 되던 해 봄, 조정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소희의 아버지 박진사가 모반 영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실제로는 억울한 누명이었으나 당시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박씨 가문은 순식간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박진사의 집안은 모두 천민으로 강등하라. 임금의 명이 떨어지자 박씨 가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소희와 그녀의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거처를 잃고 먼 시골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이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사랑하는 소희가 천민이 되어 떠나간다는 것, 그것은 곧 영원한 이별을 의미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양반과 천민의 혼인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김진사는 담장 너머에 서서 소희를 마지막으로 보고자 했습니다. 소희 역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진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사, 도련님, 부디 건강하시길. 소희가 눈물을 흘리며 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단 3글자. 그것을 말하지 못한 채
그는 소희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진사는 27의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지방의 수령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명문가의 딸과 혼담을 추진했고 김진사는 부모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 혼인을 받아들였습니다. 혼인식 날 화려한 예복을 입고 절을 올리면서도 김진사의 마음은 텅 빈 것만 같았습니다. 신부의 얼굴을 보면서도 그의 눈앞에는 오직 소희의 모습만이 어른거렸습니다. 수령으로 부임한 곳은 소희가 떠났던 그 시골 지역과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김진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밀히 소희의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희가 인근 마을의 주막에서 일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김진사는 미행복 차림으로 그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주막 안에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세월의 고단함이 묻어나는 소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음식을 나르며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접대하는 모습, 세월의 흔적이 있지만 여전히 우아한 외모, 희미한 등불, 겸손하고 우울한 분위기. 소희, 아가씨. 김진사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소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희의 눈에 순간 놀라움이 스쳤으나 곧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날이 어쩐 일로 이런 곳까지 그대가 이곳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10년의 세월, 변해버린 신분, 그리고 김진사의 혼인. 모든 것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진사는 정기적으로 그 주막을 찾았습니다. 수령이라는 신분을 숨긴 채 그는 평범한 선비처럼 주막에 들러 소희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소희 역시 김진사를 반가워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조심스러움이 감돌았습니다. 진사 나리께서는 좋은 혼처를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대는 어떻게 지내고 있소? 보시다시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님을 모시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지요. 김진사는 주머니에서 은자를 꺼내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이것으로 어머님께 약이라도 지으시오. 나리, 이럴 수는 없습니다. 부디 받으시오. 옛 이웃으로서 드리는 것이니. 소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동정도, 시혜도 아닌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 누구도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 김진사는 은밀히 소희에게 재물을 보내고 그녀의 안위를 살폈습니다. 관아의 사람들을 시켜 소희가 사는 집의 지붕을 고쳐주기도 하고 추운 겨울에는 땔감을 넉넉히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소희에게 자신의 진심을 직접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김진사가 수령으로 부임한 지 3년째 되던 해, 겨울, 유례없는 혹한이 닥쳐왔습니다. 눈은 할 일 없이 내렸고
추위는 뼈를 애는 듯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염병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관아의 곳간을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의원들을 풀어 병자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급한 전갈이 날아들었습니다. 소희가 병에 걸려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김진사는 한밤중에 홀로 말을 타고 소희가 있는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휘몰아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참아왔던 마음, 끝내 고백하지 못했던 사랑, 그 모든 것이 그를 앞으로 내몰았습니다. 소희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간신히 방 안을 밝히고 있었고 소희는 누더기 이불 속에서 열병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미 며칠 전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소희, 소희. 김진사는 소희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는 희미하게 눈을 떴으나 이미 의식은 흐릿했습니다. 진사, 야리, 소희, 내 말을 들으시오. 야는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습니다. 10년 넘게 하지 못했던 고백, 이제는 해야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그대를 사랑하오. 처음 담장 너머로 그대를 본 그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그대를 잊은 적이 없소. 내가 비겁했소. 내가 신분과 체면 때문에 그대에게 마음을 전하지 못했소. 용서하시오. 부디 용서하시오. 김진사의 눈물이 소희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소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진사의 손을 약하게 한 번 쥐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소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다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소희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습니다. 양반의 예를 갖추어 묘를 쓰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여기 맑고 고운 혼이 잠들다. 박소희 지묘포 차오지즈무. 이후 김진사는 해마다 소희의 기일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반드시 소희의 묘를 찾았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수령 나리가 무슨 인연이 있는 천민의 묘를 그토록 극진히 모시는지 의아해했지만 김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진사는 30대 중반이 되었고 부인과의 사이에 자식도 생겼습니다. 그는 훌륭한 관리로서 좋은 아버지로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언제나 소희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진사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소희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사 나리, 제 마음은 이미 나리께 닿아 있었습니다. 나리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희, 그대가 알고 있었다니. 하오나 나리, 사랑은 말로 전해져야 합니다.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그것은 그저 후회가 될 뿐입니다. 꿈에서
깬 김진사는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세월은 무심히 흘러 김진사도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왔고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장성하여 각자의 길을 가고 부인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된 김진사는 더욱 자주 소희의 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묘 근처에서 소희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환영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어느 봄날 김진사가 소희의 묘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오고 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진사 나리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김진사가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의 모습 그대로인 소희가 서 있었습니다. 소희, 그대인가? 나리,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그만 편히 쉬셔야 합니다. 아직 갈 때가 아니오. 나리께서 평생 제 묘를 돌봐주신 것, 제사를 지내주신 것 모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소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진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소. 그대에게 제대로 마음을 전하지 못한 것을. 날이 이미 전해졌습니다. 그 눈물, 그 헌신, 그 모든 것이 나리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생전에는 단 한 번도 그것이 나리의 한이시라면 이제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나리. 김진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도 소희가 임종할 때도 그리고 평생 동안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그 말을 이제야 입 밖에 냈습니다. 사랑하오, 소희. 이 늙은이의 평생 단 한 사람, 그대를 사랑하오. 소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소년이었던 김진사가 담장 너머로 처음 보았던 그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진사나리. 이승에서도 저승에서도.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소희의 묘 앞에서 김진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묘 앞에 단정히 앉은 채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로운 얼굴로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이나 괴로움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와 함께하는 듯한 안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김진사를 소희의 묘 옆에 나란히 묻어주었습니다. 김씨 가문의 문중 어른들은 처음에 반대했으나 김진사가 평생 소희를 위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허락했습니다. 김진사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매년 소희와 김진사의 묘에 함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후손들도 또 그 후손들도 이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봄날 밤이면 소희의 묘 근처에서 젊은 남녀가 담소를 나누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보름달이 뜬 밤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을 보았다고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후세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말하지 못한 사랑의 한이라 불렀습니다. 이미 지21 조선 후기의 야담집에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진사는 학식과 덕망이 높았으나 평생 한 가지 한을 품고 살았다. 그것은 사랑하는 이에게 마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임종 씨의 자식들에게 이르길, 사랑하는 이가 있거든 반드시 그 마음을 전하라. 말하지 못한 사랑은 평생의 후회가 되느니라고 했다 한다. 세상에는 많은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루어진 사랑, 비극적인 사랑, 금지된 사랑. 하지만 김진사와 소희의 이야기는 말하지 못한 사랑이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그들은 신분이라는 벽 앞에서, 체면이라는 굴레 앞에서 끝내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평생의 한으로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후세에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그 마음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분이나 체면, 시기나 상황을 핑계로 미루다 보면 영영 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김진사는 소희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야 고백했지만 소희는 이미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죽음의 문턱에서야 전한 고백은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평생 소희를 그리워하며 살았고 마침내 저승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끝내 고백하지 않은 사랑, 그것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동시에 애절하기도 합니다. 김진사와 소희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전했습니까? 신분의 차이도 시대의 장벽도 없는 오늘날 우리는 김진사보다 훨씬 자유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많은 핑계를 대며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김진사와 소희는 이승에서는 끝내 함께하지 못했지만 저승에서는 영원히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무덤가에 피는 꽃들은 어쩌면 그들의 사랑이 피워낸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을 전하십시오. 내일은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김진사처럼 평생을 후회하며 살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끝내 고백하지 못한 사랑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